안녕하세요.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요, 요즘 나오는 ETF들이 단순히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정교한 금융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자, 이런 상상부터 한번 해볼까요? 만약 ETF가 정해진 주식이나 채권을 그냥 담기만 하는 바구니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처럼요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파생상품 오버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투자 자산 위에다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위험을 좀 관리하기 위한 전략의 한 층을 추가로 덮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종의 특수 장치를 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. 우선 전통적인 사서 묵히기 전략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법, 또 옵션을 써서 추가 수익을 내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. 물론 이런 전략에 따르는 위험도 아주 중요하게 짚어봐야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심플리파이라는 운용사의 ETF들은요. 그냥 시장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반적인 패시브 펀드라는 결이 좀 다릅니다. 이 펀드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도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든요.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죠. 바로 비트코인입니다. 직접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 관리도 어렵지만 또 놓치기는 아까운 자산이잖아요. 이런 비트코인을 우리가 익숙한 ETF라는 틀 안에서 과연 어떻게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펀드들은요,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직접 사서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. 아니,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사는 데는 어떻게 그 가격을 따라가냐고요?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금융계약,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들을 쓰는 거죠.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사거나 비트코인 관련 다른 상품들을 잠고 또 이걸 바탕으로 스왑이나 옵션 같은 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활용하는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두 가지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왼쪽은 뭐랄까 디지털 금고 열쇠를 내가 직접 들고 있는 거랑 같아요. 모든 통제권과 보안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. 반면에 오른쪽 ETF는 주식처럼 아주 편하게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대신 그 가격을 따라가는 권리나 계약을 사는 방식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좀 다른 얘기인데요. 파생 상품으로 어떻게 꾸준한 현금 흐름, 그러니까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전략의 핵심 기술은 바로 옵션 스프레드 매도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옵션을 하나 팔아서 돈을 버는 동시에 혹시 모를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처럼 다른 옵션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둘의 가격 차이를 수익으로 챙기는 거죠. 실제 투자 설명서에 나온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먼저 $7를 받고 옵션을 하나 팔아요. 그리고 동시에 보험 드는 셈 치고 $5를 내고 위험을 막아줄 다른 옵션을 사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네, 내 주머니에 $2가 남잖아요? 바로 이게 이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.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? 동전의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. 만약에 바로 그 똑같은 거래에서 시장이 내 예상과 반대로 아주 안 좋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럴 땐 앞서 얻은 $2의 수익을 까먹고도 오히려 $3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익과 위험이 정말 딱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. 자,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중요하고 또 어쩌면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런 고급 전략들은 그만큼 독특하고 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문구 한번 보세요.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.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직접 자신들의 투자 설명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경고 문구예요. 우리가 쓰는 파생 상품은 일반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.
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. 먼저 파생상품 위험.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. 레버리지 위험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. 심지어 계약한 상대방이 돈을 못 갚는 거래 상대방 위험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이 모든 건 결국 혁신과 복잡성 그리고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거든요. 이 표 하나로 오늘 얘기한 두 가지 전략이 딱 정리됩니다. 비트코인 투자는 큰 수익을 노리고 선물을 쓰지만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고요. 반면에 수익 창출 전략은 옵션으로 꼬박꼬박 현금을 만들려고 하지만 한 번 잘못되면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확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처럼 새롭고 혁신적인 전략이 주는 기대 수익이 그 안에 숨어있는 복잡함과 높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투자자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.